경자년 새해를 맞아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에서도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가 잇따라 펼쳐집니다.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본사와 광양과 충주에 있는 포스코 데이터 센터 등에 대해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이 38만 6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9% 늘었는데 섬 일주도로 완전 개통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일출지 포항 호미곶에서는 한민족 해맞이 축전이 개최됩니다. 호미곶의 빛, 한반도의 새 희망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10년 만에 공군 축하 비행쇼도 펼쳐집니다.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육지의 최동단, 천하명당 호미곶에서 맞는 해는 그래서 특별합니다. 경자년 쥐띠해 호미곶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포항시는 22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최종 보고회를 갖고 31일 해넘이 행사부터 1월 1일 해맞이 행사까지 준비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호미곶은 대한민국의 기운이 뭉쳐 있고 가장 해가 빨리 뜨는 바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호미곶에 오셔서 31일 오후에는 해넘이 행사로 해넘이 카운트다운과 불꽃쇼가 펼쳐지며 관광객 모두가 어울려 난장을 이루는 대동 한마당이 열립니다. 새해 아침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일출 시각에 맞춰 10년 만에 출격합니다. 호미곶 하늘에 장엄한 태양을 배경 삼아 태극 문양을 수놓습니다. 일출 후에는 무게 1톤의 대형 가마솥으로 끓인 만명분 떡국을 나눠 먹습니다. 축제를 총괄하는 포항문화재단은 최근 유행하는 복고 열풍을 행사에 접목했습니다. 복고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데요. 특히 동춘 서커스와 변사극 그리고 신세대를 위한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의 프로그램들을 다채롭게 구성하였습니다. 포항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40m 대형 방한 텐트와 7,7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도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도 오늘 연말연시 행사로 자매도시인 전북 익산시와 동서화합, 제야의종 타종식을 갖습니다. 새해 아침에는 경주와 울진 등 경북 동해안에서 다양한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는 오늘 밤 자매도시인 전북 익산시와 함께 동서화합을 위한 제야의종 타종 행사를 갖습니다. 타종 행사는 경주 신라 대종공원과 전북 익산역 광장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올해 행사에선 두 도시가 같은 시각에 33번 타종하고 타종 장면은 대형 화면과 방송을 통해 이원 생중계됩니다. 민족화합, 동서화합의 큰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양시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염원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로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전 행사도 다양하게 열립니다. 오늘 밤 10시부터 클래식과 대중가요, 플래시몹 등 지역 예술인의 밤 행사를 시작으로 밤 11시부터 신라 고치대 행렬이 이어집니다. 두 도시 간 만남의 시간에는 서동 왕자와 선화 공주가 각각 무대에 등장해 특산품을 교환하고 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대합창과 불꽃놀이가 선보입니다. 익산시에서는 서동 왕자가 경주에 와서 익산의 특산품인 보석을 선물하고 또 경주에서는 선화공주가 익산에 가서 경주의 특산물인 이사금 쌀 그리고 천연 한우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새해 아침엔 일출 명소에서 해맞이 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경주 대형암에선 신년 해룡축제가, 울진 망향동에선 해맞이 행사가 열리고 경북 대종 타종식과 일출 행사는 영덕 3사 해상공원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는 1월 1일 해맞이객들을 위해 다양한 탐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는 불국사 입구와 삼릉 입구에서 해맞이 탐방객을 위해 차와 떡, 핫팩 등을 제공합니다. 또 토함산과 석굴암, 남산 신서남, 단석산에 해맞이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직원 비상근무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본사와 광양과 충주에 있는 포스코 데이터 센터 등에 대해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요.
포스코가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사전 모의했다는 이른바 노조 파괴 의혹 내부 문건 사건 수사를 위한 걸로 알려졌는데 포스코 전반에 걸친 부당 노동행위 의혹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시청 등은 검찰 지휘 아래 근로감독관 10여 명을 투입해 포스코 그룹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전방위로 실시했습니다. 포항 포스코 본사와 서울 포스코 센터, 충주와 광양에 있는 포스코 데이터 센터 등을 수색해 컴퓨터 하드웨어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가 지난해 10월 이른바 노조 파괴 의혹 내부 문건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임직원 27명을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노조 측은 추석 연휴 때 회사 노무 담당자 등이 노조 파괴를 사전 모의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포스코 내부 문건을 공개해 파장이 컸는데 검찰과 고용노동부 수사는 1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전자서류, 전자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로 저장을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지휘 올리고 지휘 받고 이렇게 하면서 사건 마무리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만큼 포스코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와 갖가지 부당 노동 행위가 명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파괴에 대한 사실이 철저히 밝혀지고 현재도 진행 중인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각에선 최근 포스코 휴먼스 비정규직 노조가 최정우 회장 등 임직원 8명을 부당노동 행위로 고소한 점에 밀어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포스코 전반에 걸쳐 부당노동행위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포스코 측은 공식적인 입장은 따로 없으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포스코의 갖가지 부당노동행위 의혹 수사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송년기획 되돌아본 2019년 마지막 순서입니다. 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한 뒤 포항에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환동해 지역본부가 들어섰는데요. 많지 않은 인력으로 동해안에서만 할 수 있는 특화 사업을 잇따라 발굴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2018년 2월 포항에 둥지를 튼 경북도청 환동해 지역본부. 100명 남짓한 인력이 뭘 할 수 있겠냐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굵직굵직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2,400억 원을 확보해 동해안이 수소산업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차세대 원전 산업을 선도할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와 중수로 해체 기술원 경주 유치에도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중 글라이더를 개발하고 울릉도 청항선 건조 비용을 확보하는 등 크고 작은 동해안 특화 사업을 잇따라 발굴했습니다. 국비를 굉장히 많이 확보했죠.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 이번에 우리 도가 그 국비 확보율 1위가 우리 동해안 정책과에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신규 사업을 많이 확보를 했고. 환동해 본부는 앞으로 동해안 특화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국가 심해 연구소를 설립하고 무인 선박 산업 기반 조성에 나서는 한편 심해 유인 잠수정 개발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울릉도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 작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독도 아카이브 센터와 미역산업연구소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미역 산업도 엄청나게 고부가 가치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기관을 우리가 만들고 신산업도 만들어내고 그걸 활용해서 다양한 뷰티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헬스 산업을 연계하겠다. 그런 것들이 아주 우리 지역 특성이 맞다고 봅니다. 과학과 산업 인프라가 경북 동해안에 몰려 있는 만큼 경상북도는 환동해 지역본부의 조직과 인력을 더 늘려 동해안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가 침체된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기업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 233억 원으로 편성하고 현장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긴급 유지 보수 사업 범위를 기존 산업단지에서 개별 공장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또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기적으로 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2019년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38만 6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9% 늘었고 지난 201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월별로는 지난해 5월 8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섬 일주도로 개통으로 6월까지 역대 최대를 기록하다 하반기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울릉군의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선플라워호의 설령이 2020년 6월에 끝나 신규 여객선 취항까지는 관광객 수송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3시 14분쯤 포항시 장기면 양포리 동쪽 20km 해상에서 체납기 어선이 러시아 국적의 상선과 충돌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체납기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12명은 사고 직후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해 전원 구조됐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세미 탄파가 찾아오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세미 탄파가 찾아오면서 한낮에도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보였는데요. 새해의 첫날인 내일 아침까지는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지역으로는 맑은 하늘이 예상되면서 깨끗한 일출을 보실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일출 시간을 보시면요. 독도가 아침 7시 26분으로 2020년 떠오르는 첫 해를 감상하실 수 있겠고요. 그 뒤로 울릉도,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순으로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영상 7도에서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울릉도 0도, 독도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 울릉도와 독도 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별다른 비나 눈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기온은 차츰 오름세를 보이면서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영양, 영덕, 봉화, 울진군 지역 강석호 국회의원, 트루파인더, 장흥중학교, 일주건설 주재홍 씨, 드림 노헌순 씨, 북면 의용소방대 일동, 강동건설, 북면 2525 반점, 북면 가설대표 장영식 씨, 한수원 전진수 씨, 서울 종합가구 싱크, 세지건설, 두천 1위 노인회 일동, 동인 사슴농장, 상장리 새마을 지도자 장진성 씨, 북면 해솔제 김성표 씨, 덕구 1위 김종수 씨, 상당리장 임종무 씨, 북면 그릇상회, 나곡사리 새마을 지도자 김동현 씨, 나곡 셀프세차장, 주인 1위장 김동선 씨, 아바이 왕순대, 북면 댄스 강사 전현영 씨, 종합수리센터 황진기 씨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